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뉴욕 증시는 너무나 좋습니다. 한국 증시는 진짜 아예 상반된 채로 움직이는데, 자, 테슬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그 섹터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시총 2조 달러 간다라고 외쳤더라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원체 많이 빠졌던 탓의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테슬라가 잘 가니 조금은 훈풍이 있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호혜로운 수혜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였던 노스볼트가 이제 네. 파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캐파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스볼트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5% 수채되지 않습니다. 한 10위권 밖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점유율은 3%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배터리사가 지금 파산하는 현황을 봤을 때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수입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가의 인건비로 이제 승부수를 두다 보니 당연히 이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됐다.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11월부터 적용이 된 이제 EU 집행위에서 발표를 했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개별 관세, 기업별 개별 관세에 대해서 네. 이슈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의 배터리사들이 지금 현지 유럽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SDI라든가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3대사가 가져올 수 있는 캐파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3대 배터리사가 이 노스보트 파산과 더불어서 좀 단기간 급등이 좀 나온 게 비로소 최근이라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지금 2차 전지주가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의 내수 부진 영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제 예산까지도 좁혀가면서 중앙 정부에서 다시 이제 기업들에게 재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일종의 카르텔이죠. 과거 일본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 과거 일본에서 진행을 했었던 관료 보호제를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향에서 이제 지금 미국이 추적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미국과 이 3대 국가에서는 마찬가지로 결국은 미국이 모든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관세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굉장히 낮추는 게 미국의 제조업을 돕는 서버 역할로서 이걸 오픈해 줬던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제품들이 이제 멕시코를 일종의 어떤 통로로 수출 통로로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 지금 펜타닐 조사하겠다. 그리고 네. 지금 중국산 제품도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대 배터리사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엔캠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원인은 반사수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신다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배터리사들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도 리튬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배터리사들에 대한 어떤 점유율 판도가 바뀌는 것이 보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한 2달 동안에서의 상승세를 보았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PBR 지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상 가격의 저점이 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모멘텀, 즉 우리가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두 가지로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찐 반등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죠.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자율주행주도 좋았습니다. 머스크가 FSD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다. 이 소식에 자율주행주 강하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급몰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질문 떠 있네요.
일단 FSD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가격을 중국에 수출을 할 때도 뭐 반값에 판다 이런 네. 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심지어 슈퍼컴퓨터였던 그 도저의 총책임자도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자동차라는 개념은 자동차는 하나의 그냥 제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구상하고 만들고자 했던 거는 바로 이 AI 서비스 특히나 이제 이 FSD 부분 자율주행을 실질적인 제품으로 삼겠다라는 네. 취중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어떤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될수록 연결 매출을 꾸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로 한데 완전 자율주행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부랴부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제도 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자율주행주라고 해서 몰렸다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키워드였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네. 국내 기업들, 국내 현대차나 기아가 갖고 있는 FSD를 지금 미국에 당장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지금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슈 플레이 정도. 그렇죠. 네. 매매, 뭐 트레이딩은 괜찮지만 진짜로 자율주행주 수혜를 꼽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드론주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차 전지 자율주행 드론 모두 다 머스크 입에서 머스크, 테슬라, 발 무언가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드론 계속해서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심 섹터로 봐야 될지 한 차례 죽었다 해도 다시금 어제처럼 튀어 올라가는 섹터인 것 같아서요. 일단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내 드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매출이라든가 이 매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내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다징창공 그러니까 이제 DJI로부터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 글로벌 드론의 70%는 이 중국의 DJI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좀 가고 있다더라 하는 뭐 네온테크라든가 아니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 매출 중에서 사실 드론 사업 매출을 지금 이제 공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내수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했을 때 0.3%밖에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0.3%의 매출이 네. 과연 지금의 20% 30% 올라가는 주가를 해석할 수 있겠느냐로 본다라면은 밈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좋아하니까 뭐 도지코인도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처럼 하나의 그냥 키워드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더불어서 DJI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기업 한 두 개 소개드리면은 일단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DJI의 드론을 지금 또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식 딜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 DJI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바이든 행정부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참 힘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도 중국의 인민해방군 간부들이 있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입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당시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을 이제 금지하겠다, 금수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기업 중 하나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DJI와 관련되어 있는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드론 산업은 지금 중국이 절대적으로 좀 갖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향 수출이 제한되고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전략적으로 제한된다면 이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식 대리점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받아온 물량들보다 더 염가로 가둘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출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까지 봤을 때 탑픽을 받는다면 어느 쪽에 주시겠어요? 지금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보다는 단기적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드론 관련주를 좀 오히려 더 드론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린 것이 이 PC 디렉트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시총이 작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가 아니네요. 그렇죠. 시총이 한 400억 정도가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네.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고객사가 이제 프랑스의 페러사 그리고 이제 중국의
DJI사로부터 이제 실제 드론을 판매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JI에게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DJI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PC 디렉트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인텔의 국내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인 매출은 이 인텔향 수혜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발표가 났죠. 이제 인텔의 CEO 팻 갤싱어가 이제 결국은 경영 부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경영 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PC 디렉트의 이제 몸집을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 기준에서의 매출을 잡고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PC 디렉트가 시총 대비했을 때는 매출이 그래도 3천억,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드론 사업이나 혹은 이제 이 PC 부품, IoT 부분에 비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그래도 150%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매매의 관점을 볼 때 기대할 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 괜찮을까요? 일단 2,800원까지는 조금 더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손절가를 좀 더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가액은 2,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400원과 2,800원 확인해 보시면서 PC 디렉트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 자, 원체 엔터 좋다. 뭐 근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내년에는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자리에서도 상방이 아직도 열려 있을까요? 많이 오른 것도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매물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엔터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YG의 우리가 이제 블랙핑크의 아파트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인기가 됐었죠. 아마 이 시간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 엔터주가 지금 가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이 아파트라는 신곡을 통해서 이제 한류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재점검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파 엔터주로도 확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잘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주가가 갔을 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건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빠르게 탄력을 받았던 원인은 바로 이제 관세 절차에 대해서 장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세 무풍지대.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풍지대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맞죠. 우리 무풍지대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 바람이 없으면 배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풍이 불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엔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원이나 아이돌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2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이다 보니까 뭐 덱스터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그 한류 드라마들 굉장히 네.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은 열렸습니다. 다만 단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세를 좀 추적해 봤을 때 외인 기관 수급이 좀 빨리 몰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 특히 이제 지금 절반 가량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비중 챙기면서 그렇지만 상방은 더 열려 있다. 엔터 말씀 주셨고 탑픽 바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지금 유일하게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엔터 중에 소외된 섹터, 네. 바로 웹툰인데요. DNC 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DNC 미디어를 비롯해서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많은 웹툰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탄력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한다. 이 기대감으로 갔었는데 네. 실제로 네이버 웹툰에서 상장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죠.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시장의 점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실 건데 DNC 미디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재무제표가 좋네요. 그렇죠. 사실 엔터주라고 보기보다는 성장주처럼 보여지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서브컬처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서브컬처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타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오타쿠들도 아키하바라 안 갑니다. 네, 왜냐? 대형 거대사들이 유통사들이 이 제품들 다 유통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뭐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네. 하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도 매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IP 활용 부분들에서의 기대감은 DNC 미디어 아직 죽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알려주세요. 네, 지금 19,000원 선. 우선 웹툰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지금 관심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26,600원 선 돌파까지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18,800원입니다.
네, DNC 미디어 토픽으로 받았고요. 오늘장 전략 짧게 가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할인을 대폭하는 시즌이라고 하지만은 증시만 할인했고 실제 물가는 하나도 할인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올해 저는 지금 시즌이 증시로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매매 관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